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개인 사업자 도급과 위장 도급 구분에 대한 법률 분석입니다. 요즘 비용 절감이나 인력 운용 유연성 때문에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이거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도급 계약,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업자한테 일을 맡기는 그런 계약인데 실상은 고용 관계면서 서류만 그렇게 꾸민 이른바 위장 도급일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같은 그런 법적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공해 주신 자료, 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이랑 실무 조언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계약서 제목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진짜 관계,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랑 실제 고용 관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 법원은 또 어떤 신호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 이름표 뒤에 숨겨진 진짜 관계, 그걸 어떻게 간파하는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아주 일관되게 실질적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실질적 종속 관계요? 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간에요.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상당한 지휘 감독이라 이게 참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그 신호로 본다고 나와 있나요? 그냥 지시받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법원이 딱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이정도로.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이걸 지정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업무 수행 방식이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또 확인하는지, 그리고 또 회사의 내부 규정 있잖아요. 뭐 취업 규칙 같은 거요. 이걸 똑같이 적용받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하.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단순히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뗐다, 이런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쉽게 이 사람은 근로자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는 정말 번듯하게 도급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직원처럼 부린 사례. 자료에 나온 것 중에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비포조선 사건인데요. 형식상으로는 여러 하청업체들이랑 도급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청인 미포조선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채용, 승진, 징계까지 사실상 다 결정했습니다. 와, 채용까지요? 네. 그리고 매일 출퇴근 관리하고 작업 방식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죠. 심지어는 원래 맡기로 한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까지 보존해줬어요. 야, 이건 계약서랑 현실이 완전 딴판이었네요. 그렇죠. 계약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점들을 다 보고 이건 실질적인 고용관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계약 형태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였군요. 그럼 반대로 계약서대로 정말 독립적인 사업자 관계다. 이렇게 인정한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위장 도급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뭘까요? 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지입차주 사건을 보면요. 차주가 자기 돈으로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또 유지 관리까지 다 했어요. 본인 기용으로요?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행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운전자를 쓰거나 아예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만큼 자율성이 높았던 거죠. 음, 보수 역시 운송 실적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이런 경우는 독립적인 사업 운영으로 본 겁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출퇴근이 완전히 자유롭고 업무 지시나 감독이 거의 없으면서 보수가 오로지 작업 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독립성과 자율성인 거죠. 아하. 결국 계약서 제목이 뭐든 간에 법원이 이렇게 파고드는 건 실제 모습이군요. 정리해보면 누가 진짜 사장님처럼 지시하고 통제하는가 이거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상의 위험, 부담 이걸 지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핵심 포인트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이시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계약서 조항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A. 매일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지, B. 출퇴근 시간 보고 같은 관리를 받는지, C. 고정 급여 외에 상여금 같은 걸 받는지, D. 사무실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회사에서 그냥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세요. 네. 이런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장 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사업자 계약이냐 아니면 실제 고용이냐 하는 건 서류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종속성,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일하고 통제받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은 언제나 그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관계, 이걸 꿰뚫어 보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보면 플랫폼 노동이다, 기워커다 해서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 과연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전통적인 종속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이분들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기준 자체도 시대에 맞게 좀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